격암 남사고. 격암 남사고는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도사로 천문, 풍수지리, 역학에 두루 능통하여 신비로운 행적을 많이 남긴 인물이다. 1509년 강원도 울진에서 태어나 불영사에서 신승을 만나 비결을 전수받고 전국 각지의 명산을 다니며 수련한 끝에 남긴 도술과 예언은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남사고는 조선시대에 상당한 명성을 쌓은 인물로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과 왕족들까지 그의 능력을 인정하며 조언을 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명당을 찾는 데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여러 일화 중 하나는 참외장수와 관련된 도술 이야기이다. 어느 날 남사고는 참외를 먹고 싶어 참외장수에게 참외를 하나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남사고는 참외 씨앗 하나를 받아 땅에 심었고 순식간에 참외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다. 결국 참외장수와 남사고는 그 참외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전해진다. 이 일화는 남사고의 도술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로 그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또한 남사고는 퇴계 이황과도 교류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언젠가 퇴계 이황의 거처로 갔더니 보리밥과 물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 금붕어를 공중에 띄우는 도술을 선보였으나 퇴계는 이를 꾸짖으며 훔친 것은 먹을 수 없으니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물고기를 초능력으로 옮겨온 것이라는 해석이 된다. 남사고는 자신의 아버지 묘를 위한 명당을 찾는 데 있어서도 독특한 에피소드를 남겼다. 그는 아버지의 묘를 좋은 명당에 안장하기 위해 여러 번 자리를 옮겼는데 그중 마지막에 구룡쟁주라는 매우 좋은 명당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사계수라는 불길한 지형이었음을 간과하고 묘를 썼다. 결국 이 실수로 인해 남사고는 구천십장을 하고도 상복을 벗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고 이는 그의 명성과 함께 씁쓸한 일면을 전해주는 일화로 남아있다. 이 일화는 풍수지리학에서 실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남사고의 예언 능력은 조선 사회에서 특히 주목받았으며 그는 여러 역사적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예언은 임진왜란에 관한 것이다. 남사고는 임진년에 백마를 탄 자가 남쪽에서 침략해 오리라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은 실제로 임진왜란 때 가토기요마사가 백마를 타고 조선을 침략한 사건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이 외에도 남사고는 전쟁이 계사년에 일어나면 나라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그의 예언은 이후 조선 사회에서 크게 회자되었다. 남사고는 단순한 도술사로만 기억되지 않고 당대의 역학과 천문학 그리고 예언 능력으로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가 남긴 예언서인 격암유록은 오늘날까지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그의 예언 중 일부는 후대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격암유록은 조선의 운명을 예언한 책으로 특히 왕조의 흥망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사고가 쓴 예언서는 여러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다시금 주목받았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조선 왕조의 운명과 맞물려 해석되기도 했다. 남사고는 조선의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민간 신앙과 도교의 영향도 깊이 받았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도교 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풍수지리와 도교적 교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했다. 그의 도술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적 연구의 일환으로 여겨졌으며 그가 전국을 돌며 명당을 찾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준 것도 이러한 철학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사고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 예언가나 도사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남아있다.
그의 삶과 업적은 그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남사고의 예언서와 관련된 연구는 현대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는 토정 이지함과 동시대의 기인이었다.